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 박정호야 스팟 들어오셔서 깜짝 놀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 박봉규가 나와 있지? 월요일인데 왜 나와 있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박봉규가 월요일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참 그동안 박봉규 좀 매일 해라. 왜 이렇게 수요일밖에 안 하냐 이런 목소리가 많았는데 드디어 월요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민심과 함께 가는 민심과 오마이TV. 함께 가는 오마이TV. 자, 이렇게 민심이 뜨거웠거든요. 박봉규에 대해서. 시청자들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월요일에 진출했어요. 일단 민심이 뜨거운 게 아니고 방이 뜨거워요. 방이. 아니 자기 그동안 아니 우리 오기 전에는 쿨스팟을 열심히 하더니 핫스팟으로 만들어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에어컨이 안 돼. 땀이 납니다. 땀이. 이거 뭐 신인규가 몸매를 드러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렇게 아무리 더워도 윗도를 안 벗는 사람이에요. 인권 보장 차원에서 제가 가렸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오늘 벗었지 않습니까? 인권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들어왔더니 이 실내 온도가 33도인 거예요. 와. 그때부터 에어컨 세게 틀고 있는데도 안 돼요. 지금 실외기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체 저희 분장실도 그렇고 에어컨이 잘 안 들어오고 있어요. 다 더워요. 그럼 저는 너무 더워요 지금. 아니 아침에 또 지하철에서 에어컨이 안 돌았어요.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땀이 막 흐르시죠, 막. 신분당선 문제 많습니다. 신분당선 반성하세요. 아니 무슨 중간에 갑자기 에어컨이 꺼지는데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요. 그쵸. 아침에 출근 시간에. 죽는 줄 알았어요. 옆에 사람들 붙어 있는데 에어컨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왜 에어컨이 안 되냐. 아무도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신분당선. 아니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다들 개인 선풍기 틀고 이러더라고요. 나는 그런 거 안 갖고 다니거든요. 자기들 이렇게 하고 얼굴에 이렇게 신인규처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왜 안 되는 거냐. 왜냐면 그분들을 대변해 줘요. 그럼요. 신고봉이네. 신고봉. 그랬더니 그게 우리 무인이에요. 신분당선이 무인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사람이 없어요. 그 기관사가. 그래요. 그래서 중앙 컨트롤인데 어디선가 화재 경보가 떴대요. 잘못 떴나 오류가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화재 경보가 뜨니까 기계가 자동으로 에어컨 가동을 중단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역에까지 기다리라는데 신분당선이 특이한 게 또 뭐냐면 그 청계산 입구역하고 판교역이 엄청 길어요. 제일 긴 구간이에요. 제가 볼 때 한 3분 이상 가는 거, 3분 더 가는 것 같아. 4, 5분? 에어컨 없이. 에어컨 없이. 근데 그 전부터 꺼졌으니까 에어컨 없이 한 10분 정도 탄 것 같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전화했더니 거기 가서 사람이 이제 와서 뭘 조치를 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무인의 이 문제점이야. 이게 기계가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조율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불가능해가지고. 더워서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여기 왔더니 또 여기가 에어컨이 여긴 사람도 있는데. 정말 덥네요. 저도 진짜 지금 덥습니다. 오늘만큼 더운 적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면 신인규는요 아무리 더워도 옷을 벗지 않습니다. 진짜 바깥에서도 제가 안 그때 진짜 막 거의 40도 햇빛이 쨍쨍 내려쪄도 안 벗었는데 가방 메고 옷 입고 가방 맸습니다. 크로스로 저를 가렸거든요.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제가 최근에 좀 다이어트를 한 2kg 정도 제가 감량을 좀 하기도 했고. 야인 것 같아요. 살짝. 약간 턱선에 턱선이 희미하게 보이는 상황이고, 전 사실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왜요? 왜 못 잤냐면 오마이TV 199만 시대를 열지 않았습니까? 누가 열었죠? 최진봉 교수입니다. 여신 건데. 이런 식으로 할 아니 근데 나의 계속 안 되다가 김지호 부대변이 나가니까 바로 됐더라고요. 그 영향도 살짝. 나의 공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마라. 저는 최 교수님 공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현장은 김지호 부대변인 혼자 나가려고 정리가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우리 오마이TV가 또 기회를 줬기 때문에 오늘 잘해야 된다. 월요일날. 월요일 박봉규. 그래서 제가 어제 잠을 좀 설치면서 뜨거운 열정으로 왔는데 사무실이 더 뜨거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거 좋다. 진도가 좋아서 더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거고, 전 어제 토요일날 우리 최진봉 교수님 현장 방송 제가 봤거든요. 그 김지호 부대변인하고 두 분이 막 돌아다니시던데 재밌더라고요. 저는 살짝 질투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우리 최진봉 교수님 독점해야 되는데 굉장히 제가 질투의 화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투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은 했습니다. 그리고 슈퍼챗을 진짜 자기 잊어버리지 말라고 슈퍼챗에다가 나를 잊지 마세요. 잊혀질까 봐. 라인이라고 써가지고 보냈던데. 독점적 라인인데 제가 원래 예전에 제가 비교해서 얘기해드린 적 있잖아요. 매불쇼에 5만 원 쏘고 오마이TV에 2만 원 쐈어요. 제가 그걸 지적했지 않습니까?
깊이 반성하고 예. 어제는 5만 원을 쌌더라고요. 성찰했습니다 제가. 똑같은 금액으로. 아 금액을 맞췄습니다 제가. 그럼 또 제가 지적하거든요. 네. 예. 2만 원 쏘면 그러니까 5만 원을 쌌다. 아니 보통은 쏘면 고맙다 그러는데 지적합니다. 액수를 맞추. 비교합니다. 비교. 아니 외부시험보다 오마이가 못하냐. 아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 아니 그 제가 더 자주 쏜 건 맞습니다 제가. 아, 그리고 사실 자주 쐈습니다. 신인기 변호사가 네. 매부쇼보다 여기를 더 많이 출연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예, 배신. 알겠습니다. 대신의 방송.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우리 행복상자님이 네. 오늘도 세 분이 모이시니 기분이 좋아요. 화이팅 아이고. 하시면서 슈퍼챗도 예.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벌써 슈퍼챗 릴레이로 보내주시고요. 아 이렇게 좀 더워서 더워요. 지금 진짜 정신이 더워요. 좀 혼미해가지고 방송 네. 진행이 안 될 것 안 돼. 같은데 아 근데 이게 에어컨이 틀어는 있는데 안 나와요. 네. 바람이. 아 선풍기 바람이 그래요? 뒤에 나오는데 네. 뜨겁게 나옵니다. 선풍기 바람이 틀어. 자 그래요. 아니 끄떡 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끄떡 없습니다. 예, 그래도 예. 이렇게 월요일에 네. 우리 박봉규 뭉치니까 음. 기분이 좋고 매일매일 박봉규 하는 그날까지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일 좀 많은 바꿔주세요. 응원과 성원 목요일로. 제가 수업 있어요. 월요일. 알겠습니다. 9월부터 수업해야 돼요. 그래요? 교수잖아 내가 수업이 직업이. 중요해 박봉규 중요해. 당연히 수업이 중요하지. 그걸 어? 말이라고 생각해요. 살짝 오마이 TV 밀린 것 같은 느낌이. 교수님 이것 그러시면 보세요. 됩니까? 이 방송을 네. 모든 사람이 보고 있어 이 사람아. 학생도 보고 있고 교수도 보고 있고 학교 관계자도 보고 교수님, 있고. 접니까? 얘 나를 죽이려고 지금. 교수님 접니까 알겠습니다. 수업입니까? 수업이지 당연히. 그걸 말이. 쫓겨나요 학교에서.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이건 똑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진짜. 그래요? 응. 우리는 엄마가 좋다. 저는 엄마가 더 이 인간들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이 보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아. 제 학생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항상 주의하겠습니다. 항상 수업을 생각하는 우리 교수님. 그럼요. 자 요일 조정 문제 포함해서 매일매일 박봉규에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뭐 월요일로 밀어. 알겠습니다. 목요일은 가능합니다. 아 저희는 다 박봉규 중심으로 그럼요. 사고하기 모든 때문에. 거. 오마이 TV는 박봉규 중심으로 가야 돼. 왜? 맞습니다.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요. 박봉규. 쇠빙선이죠 쇠빙선. 그렇죠. 그 다른 닭이 생각나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럼 뭐 좋은 단어가 뭐 앞장서는 선구자. 뭐 기마부대 선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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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 TV의 네. 선구자. 박봉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매일매일 방송할 수 있게 여러분 나오는 성원과 그 이제 응원 어제 또 제가 또 기대하겠습니다. 그 박정우 기자는 안 보셨죠 전장 네, 방송. 네, 네. 제가 장경태한테 장경태 의원께 뭐라고요? 항의했습니다. 뭐라고요? 왜 박정우만 불렀냐? 항의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 그러니까 이 서울시당 맞아요. 이 네, 후보가 한 명밖에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없어요. 인터뷰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는 아니지만 사회를 보셨죠. 당원과의 만남을 네, 맞아요, 사회를 맞아요. 보기도 네, 했는데 네, 네. 그리고 우리 앵커님이 가서 네, 혼자. 왜냐하면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뭐라고? 후보 토론에 제가 또 사회를 받고 경기도당 맞아요, 그랬죠. 위원장 후보 사회도 제가 받기 때문에 요즘 자주 토론에. 보시던데요. 그러니까 자주. 자주 봐 그래가지고 사회를. 아마 네. 이제 서울시당 이 후보자- 사회봉 아니지 사회호 사회호. 그 나를 안 불렀길래 네. 내가 항의했습니다.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항의할 만합니다. 장경태 의원이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고 시당에서 한 거다. 시당에서 한 지금은 거다. 본인이 아직 당 위원장이 아니다. 아직 그러면 아니니까. 김영호 의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영호 의원께 항의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탄해야 되겠네요. 규탄하겠습니다. 신인기를 알겠습니다. 데리고 가서 항의를 아, 강하게 저도 함께 하도록 규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항상 이 질투에 화신하면 제가 여기다 왜 질투에 정확하게 정리하면 전 질투의 화신이고요. 예, 예. 우리 교수님은 욕망의 화신입니다. 질투와 욕망이 본질적으로 살짝 다른데 저희는 그게 시너지가 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랑 교수님은 독점적으로 끝까지 갑니다. 평생. 좋습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네, 이두 화신들과 함께 중요한 건 199만을 네. 제가 달성했다. 아 제가 그거 인정합니다. 예. 197만을 우리가 함께했죠. 저희 기억나시죠? 함께했죠, 그때. 네. 그리고 예. 199만을 또 제가 했습니다. 역사의 순간에 항상 최 교수님 제가 있었습니다. 항상 195만도 제가 여기서 그때 혼자 했습니다. 계셨죠. 그때 네, 혼자 정확하게. 있었어요. 여기서 예. 김지호 부대변인 때문에 그만 된 거예요. 김지호 빼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지호 효과라고. 지호 효과가 있었던 발생하지 김지호 않아요. 싫어할 겁니다. 왜? 예. 내가 버린다 그랬거든요. 김지호 부대변이 도드라지면 바로 아웃이다.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 나대지 나대지 말자. 그럼 얘기를 들으셨죠? 저는 안 나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게 바로 살아남는 전 그림자처럼 방법입니다. 가거든요. 그림자처럼. 네, 박정호 나대니까 이렇게 되잖아. 알겠습니다. 네. 더우니까 진짜 그러니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네.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러분 공식적으로 좀 인정해 주시죠. 지금 현재 네. 복라인은 네. 독점 상태가 맞습니까? 아니면 자꾸 이렇게 반개 조직이 좀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뭐 저는- 최지은 아나운서나 자꾸 이렇게 근데 김지호 중요한 건 부대변인. 잘 아시잖아요. 규정을 우리 좀 시스템을 져주십시오. 잘 보세요. 시스템을 잘 아시잖아요. 누가 배정합니까? 접니까? 김 팀장입니까?
모든 거 김 팀장님이야. 그렇지. 나한테 뭐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김 팀장이 문제예요. 권한의 문제군요. 그렇죠. 저는 힘이 없습니다. 팀장 라인으로 이제 가시면 돼요. 저는 김라인으로 김라인으로 가시면 되겠고. 누구랑 해라 하면 합니다. 네, 가서. 네. 좋습니다. 박정호는 자, 계속 휴가를 가서 안 왔으면 네. 좋겠어요. 휴가를 그냥 1년 365일을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세요? 이 자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쿨스파스. 항상 저 휴가 보내려고 네. 시소시탐탐 노래. 아니, 왜냐면 더워서 저희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더워서 알겠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거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네. 큰일 났는데 그래도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네. 현안 하나하나 분석을 해 볼 텐데 자 일단은 뭐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를 놓고 이게 지금 복잡 다단하게 여야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파장을 낳고 있는데 특히 한동훈 대표는 김경수 복권 반대 이러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왜 그래? 한동훈 대표 법무장관일 때 이거 하기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 이 문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유난 갈등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윤환 갈등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죠. 네, 근데 네. 한동훈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지층을 좀 확고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예를 들면 보수 이제 쪽? 보수 쪽 지지층을 본인이 이제 대표가 됐고 대권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을 염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본인이 사실은 사면할 때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복권만 안 시킨 거거든요. 그것도 웃기죠. 사실 사면하면 복권 시켜주는 게 일반 사면 복권이 같이 가는 게 맞지. 사면해주면서 복권 안 시키는 건 풀어주면서 정치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유를 댄 게 뭐냐면 김경수 전 지사가 본인은 이제 문제가 없다. 그건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을 하고 아니 본인 입장에서 그런 주장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인정 안 하냐고 자꾸 얘기해요. 물론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까 존중은 하지만요. 그게 법원의 판결이 100% 신도 아닌데 100% 맞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뭐 법원의 판결을 존중은 하지만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법원의 판결은 판결대로 존중하고 그러나 본인이 생각할 때 무죄라고 생각하면 계속 무죄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그걸 빌미 삼아서 못 하겠다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보수 진영의 본인의 어떤 확고한 지지층을 좀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실이 그걸 주장하는 건 저는 김경수 전 지사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야권의 분열을 얘기하던데 그것보다 네.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당장 복권이 된다고 해도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아직은 그럴 가능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지라든지 아니면 그 체제 자체가 공고하기 때문에 그거를 네. 뚫고 나올 수 뭐 차기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니까 크게 뭐 흔들리거나 이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 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세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박근혜 정부 때 문제가 돼서 처벌받은 사람 복권하려고 그래요. 사면 복권 3명이에요. 네. 조윤선, 안종범, 그 다음에 현기환 이 세 사람을 지금 사면 복권하려고 하거든요. 뭘 맞춰야 돼. 네. 그렇잖아요. 아. 아니 여당만 3명을 해줘.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사람 3명이어서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사람 아무도 안 해봐요. 거기다 원세훈 전 원세훈 국정원장까지 예. 4명이나 해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보통은 사면 복권하면 여야의 균형을 맞춥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 경우는 예, 거의 예. 없어요. 근데 지금 4명 대 1명도 너무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해줄 사람도 없어요. 야권에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끼워넣기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비판을 좀 덜 받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박근혜 정부 때 사람들 좋아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다 풀어주고 다 자기가 집어넣은 사람들 다 사면 복권 해주고 있잖아요. 그 네 사람을 사면 복권하기 위해서 야당 측 인사도 필요했던 것 같고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 김경수 전 지사가 아니겠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봐야 된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번에 그 김경수 복권 카드는 좀 이렇게 논란이 되던 이슈는 아니었잖아요. 물론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계속 요청을 했던 거는 맞습니다만은 이번에 좀 뜬금없이 튀어나온 감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정치적인 의도를 좀 우리가 봐야 될 텐데 첫 번째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반대하고 나오고 있듯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경고도 있죠. 그러니까 네. 까불지 마라. 그 후계 구도는 내가 정한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지금 똘똘 뭉쳐 있는 이 상황에 한번 이렇게
좀 변수를 던져가지고 뭔가 좀 분열을 한번 좀 일으켜 보겠다라는 의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제 그 친박근혜 인사나 친이명박 인사들을 복권해줘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들만 해줄 수는 없다 보니까 구색 맞추기식으로 또 김경수 지사를 이용하는 이런 부분까지 저는 좀 여러 가지 네. 포석을 노린 하나의 복권 카드다라고 보는 건데 저는 일단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뭐냐면은 김경수 지사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전면 부정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삼권 분립 체제 하에서 대법원의 판단까지 이미 받은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드루킹 특검을 통해 가지고 특별검사가 기소를 했고 대법원에서 그 드루킹은 3년 징역 3년 그리고 김경수 지사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그렇죠. 이미 선고받은 사안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 범죄의 중대성과 또 특히나 정치인에 대한 사면 복권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비단 김경수 지사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친박, 친이 네. 인사들 왜 해줍니까? 그러니까 이건 민심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사면 복권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는 이게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인데 네. 뭐 사면 복권 권한을 뺏자 이런 주장을 전 하자는 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너무나도 자의적으로 쓰고 있다. 이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동훈 대표가 또 패싱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 통합적 기능으로 사면 복권을 한다. 그럼 당연히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의견을 다 고루 듣고 대통령실이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한동훈 대표, 여당 대표조차도 반대하는 김경수 복권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네. 이걸 가지고 무슨 국민 통합적 효과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국민 분열적 효과가 나오는 사면 복권이고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견제 내지는 패싱 요거까지도 좀 묶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이 얘기는 저희가 수요일에도 아마 할 것 같으니까 조금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 네. 윤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휴가 가서 제가- 농구도 하고 제가 휴가 가서 계속 네. 안 왔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윤석열, 박정호. 계속 복귀를 안 했으면 좋은 사람. 그러세요 교수님. 제가 있어야죠. 휴가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좋아해야지. 이러시면 안 되죠. 휴가 추진위원회라고 휴추위가 왜 들어오셨죠? 저를 왜 이렇게 보내려고 하십니까? 윤 대통령 돌아왔습니다. 왜 왔어요? 네, 제발 좀 네. 계속. 저는 이제 참 희한한 게 예. 김건희 여사랑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별도 일정으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럴까요? V1, V2니까. 따로따로 활동을 해야 돼요. 두 분은 같이 다니면 안 돼. 유닛 활동을 계속 그렇죠. 하는 유닛. 이거 또 우리하고 똑같은 거지. 똑같네,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데 박복 이거 둘이 막 하고 이런 거 현장 있잖아요. 현장 성렬 뭐 이렇게 현장 건의.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김건희 여사가 돋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돋보이는 거 싫어하고 뭐 뒤에서 조용히 내조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같이 다니면 돋보이질 않는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기사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더 초점을 맞춘 게 김건희 여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틀간 갔거든요. 부산이죠. 부산은 이틀간. 네. 아니 한 번도 아니고 1박 2일로 방문을 해요. 부산을. 아니 그리고 저도에서 부산 가는 게 뭐 거기는 그렇게 멀지 않다고 해도 그렇게 이동하면서 그러면 경호 인력도 2배로 들죠. 뭐 여러 가지가 예산도 2배로 들지 않겠어요? 같이 다니면서 하시. 그리고 보통은 대통령 부인들은요, 대통령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옆에서 보조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도드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게요. 그것도 휴가까지 가가지고 무슨 뭐 공식 일정도 아니고 예를 네, 들어서 네. 뭐 국외에서 외빈이 오셔가지고 대통령이든 다른 나라에 그러면 이제 부인과의 어떤 행사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휴가 갔잖아요. 휴가를 왜 따로따로 다녀? 휴가까지 좀 이례적인 가가지고 것 같아요. 아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초점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혼자 가야 기사가 나오고 어디 뭐 또 자기 말이 보도가 돼. 혼자 가야. 대통령 같이 가봐요. 물론 홍보실에서 찍는 거야. 김건희 여사와 포커스만 찍을 수는 있지만 예. 언론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대통령하고 그렇죠. 대통령이 같이 가면 당연히 언론들은 대통령 위주로 찍을 수밖에 없어요. 네. 발언도 인용을 김건희 여사 발언을 인용하겠어요? 대통령 발언을 인용하겠어요? 자기가 나서고 싶어도 나설 수가 없어 상황으로. 그럼 또 막 야단 듣고 욕 먹고 비판받고 이러니까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혼자 가봐. 모든 게 자기한 초점. 강아지 안고 갔죠. 강아지 안고 가는 거 봤죠? 그래요? 아, 뭐 안 보였어요? 네. 부산에서 사람들이 쫙 이렇게 서 있는데 봤어요? 안 네, 봤어요? 네. 신 변호사? 봤죠. 강아지 안고 가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더 좋은가 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아니 대통령 같이 다녀야지 왜 그러셔? 아니 부부가 같이 휴가를 갔는데 따로따로 다니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네. 아니 박정호 기자는 가족 여행 가면 따로따로 다녀요? 그건 가족 의미라뇨. 여행이라고 안 부르죠. 개별 여행이지. 다들 가족 여행인데 따로 다니.
서로 가잖아 지금. 부부가 아니 가족이 두 분이잖아요. 유닛 가족이네. 유닛 가족이 유닛이 어디 있어요? 무슨 참 아이돌이야? 아이돌 이례적인 모습을 봤는데 변호사님은 여러 가지 생각했을 것 같아요 보면서. 아니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 휴가라는 거는 일을 했을 때 좀 쉬려고 이제 가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뭐 지금까지 일한 게 없는데 네. 술만 먹고 쉰 거 같은데 뭘 또 쉬는지가 일단 첫 번째 저는 근본적인 좀 의문이 아니, 일단 들었고요. 운동하더라고요. 농구하고 막 족구. 근데 했어요? 근데 박 기자는 진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 기자님은 진짜 휴가를 가셔야 되는 거고 아침부터 밤까지 제 얘기가 너무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해요 일을. 땀을 흘리시잖아요. 이런 사람이 가야 돼 휴가는. 휴가를 이런 사람이. 길게 가셔야 돼. 그렇죠. 길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우 기자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다른 사셨기 인생을 때문에 살고 있죠. 매일 술 먹고 내일 술 먹고 모레 술 먹고 글피 술 먹고 또 모레에도 술 먹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뭔 휴가냐. 그래서 저는 아예 그렇게 휴가가 좋으면 월급 줄 테니까 영원히 좀 쉬어라 그냥. 영원히 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일단 들었고요. 네. 또 하나는 가족끼리 휴가를 보내잖아요. 저는 아직 그렇죠. 그 결혼을 하기 아직 안 전입니다만은 했죠. 네, 네. 저는 예비 신부와 같이 휴가를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셨군요. 예비 신부인데도 같이 갑니다. 다니잖아요. 아니 그 해수욕장 같이 갔어요. 같이. 떨어져 다니지 않으셨어요? 같이 붙어 다녔죠. 근데 이게 휴가치고 가족끼리 가는데 특히 부부인데 네. 따로 갔다라는 말이 안 것은 되죠. 너무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이례적이죠. 저처럼 아직 가정을 꾸리지 않은 사람도 예비 신부와 같이 그렇죠. 가는데 같이 가죠. 네. 이거는 본 부부가 떨어져서 간다라는 것은 네. 뭔가 조금 의아하다라는 의아하다.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고요. 그 왜 그럴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네. 국정 운영을 예.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아. 말하면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이 국정 운영을 쭉 같이 왔다 보니까 휴가라도 우리가 그 직장 동료랑 거의 붙어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휴가까지 같이 가진 않죠. 휴가 때는 따로 갑니다. 그렇죠. 따로. 보기 싫죠. 그렇죠. 보기 계속 싫죠. 계속 같이 있으니까. 국정 운영을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 그러니까 박정호랑 나는 휴가는 따로 갑니다. 절대 같이 안 가죠. 같이 안 갑니다. 매일 보는 사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김건희, 윤석열 이 두 분의 관계가 예. 부부 이상의 뭔가 공동 국정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예. 휴가는 우리 따로 쉬자. 요렇게 했던 거 아닌가라고 아주 저도 이례적인 걸 해석하려니까 정말 힘듭니다. 두 분이 그냥 휴가를 같이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부산 가가지고 명란 어묵 예, 짱 최고라는 맞아요. 짱 최고라는 그 방명록을 썼다고 하는데 명란 어묵을 먹으면서 너무 표정이 명랑해 보이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쁘죠. 국민들 보시기에는. 아하.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는 휴가를 갈 때가 아니라 휴가 갈 시간 있으면 검찰청사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네. 조사도 생각합니다. 불러서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핸드폰 네. 뺏고. 너무 명랑하게 조사를 받아요. 명랑하게. 아니 그리고 저는 휴가 가가지고 군인들은 왜 괴롭히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자기 휴가 갔으면 진짜 휴가는요 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이따가 쉬는 건데, 그렇죠. 휴가는. 그리고 네. 국정에 대한 차기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네. 국정 운영을 고민하고 책도 좀 읽고 그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휴가를 보내는 거잖아요. 휴가 가서 더 바빠. 평소에 군대도 안 갔다 오시기도 하셨지만 네. 방문도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럼 휴가 가서 뭔 그렇게 군대를 다니지 모르겠. 아니 보세요. 족구도 잘 못하던데. 족구도. 통영 가가지고 해군 부대 갔잖아요. 네. 그 다음에 계룡대를 갔어. 아, 거기서 계룡대 마지막에. 가려면 한참 멀어요. 오면서 아마 들린 것 오면서 같은데. 들린 것 같아요. 근데 군인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잘 아시죠? 군대 가봤으니까. 네네. 이제 안 갔으니까 모르겠지만. 저도 갔다 왔습니다. 아니 군필입니다. 공이. 어쨌든 만약에 대통령이 오면 부대가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방문한다 비상이죠, 그러면 비상. 난리가 나요. 며칠 전 청소하고 네. 막 난리 납니다. 준비하고 그리고 그 경호처에서 미리 와가지고요 다 그거 경호 활동하고 네, 그다음에 네. 부대원들 무장해서 다 몇 미터 전에 다 깔고 있어요. 걔들은요 잠도 못 자요. 24시간 미리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이게 도와주는 거냐고요. 휴가 갔으면 조용히 있었으면 군인들한테도 편하지. 군인들까지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경호원들도 오히려. 힘들고. 그렇죠. 아니 왜 부대를 가는 거야 대체. 하하. 아니 공식적으로 가든지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부대 있을 때 보면 대통령 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진해 있을 때인데 한 3일 전부터 미리 매복을 다 해요. 그렇군요. 왜냐면 혹시나 무슨 일이 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VIP니까. 만반의 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잠도 못 자. 아. 그 한 부대 1개 대대 정도가 그 방문하는 곳 전체를 다 예. 싸고 경계를 해요. 예, 야.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밖에 아니 근데 저는 없어. 약간 민폐다, 이게 민폐였다. 윤석열 이런 대통령의 말씀하시는 컴플렉스 아닌가 싶기도 한 게 왜요? 저는 예비군 6년 차거든요. 아, 제가 네.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예비군 훈련 갑니다. 아, 가야 돼요? 이제 올해 오. 마지막 훈련을 제가 하고 저도 이제 예비군이 끝나는 이제 끝자락에 와 있는데 저는 아주 예전에 끝났습니다. 예전에. 아니 근데 저는요 네. 군복 보면 네. 저도 이게 살이 쪄가지고 군복 잘 맞지도 않아요. 스스로 근데 인정하십니까? 아니 살이 찐 건 맞으니까. 예, 근데 알겠습니다. 그 군복을 자주 입진 않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 군복 보면은 뭐 그냥 군 생활했던 뭐 힘든 그 시간들 예전에. 그냥 떠오르는 것 정도지 네. 막 그렇게 애착을 갖고 막
집착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군복 입고, 그러니까 그 군에서 입는 티셔츠 입고, 네이비 써 네, 네이비 써 있는 거 입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군에서 착용하는 장신구 내지는 의복에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좀 두려워서 더 그렇게 집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진짜 쉴 때는 좀 쉬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군부대 돌아다니고 저 평소에 해야 될 일을 꼭 휴가 가가지고 하는지 공부를 해야 될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쉴 때 공부하는 거랑 좀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생각이 좀 했습니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컴플렉스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그걸 입어보고 싶잖아. 군복. 아마 안 입어봤으니까. 신기하니까. 밀리터리룩 뭐 이렇게. 그렇죠. 막 군대리아도 보통 먹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해병대 있어 보면 그 막 사진 엄청 찍거든요. 막 이게 위장 크림 바르고 위장 크림 바르고 막 무기 막 엄청난 기관총 들고. 근데 실제로는 그거 안 하는 애들이 주로 많이 써요 그렇게. 안 하는 밖에 친구들이 보여줄 때 보여줄 자기가 진짜 있겠네. 힘들겠다. 공보용이죠, 공보용. 제가 아는 이제 제가 또 이제 교회도 다니고 군종벽이 있거든요. 군종벽은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초코파이와 커피를 들고 밤에 목사님과 함께 군종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그런 거 많이 해요. 예배 준비하고. 맞아요. 근데 걔가 제일 싸움을 제일 잘하는 거 같아요. 사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러는 게 아닌가. 그런 군종병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사안도 있는데 어쨌든 이 대통령 부부가 휴가를 마치고 왔고 윤 대통령도 휴가 이후에 여러 가지 뭐 국정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뭐 광복절 경축사나 아니면은 이번 달 말에 또 국정 브리핑 플러스 기자회견이 진행될 수 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휴가 얘기를 해봤지만 그 기간 동안 국민권익위 부평양자 업무를 담당했던 이 국장이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게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언론의 보도가 또 안 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단 저는 전현희 의원이 이제 그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은데 국민권익위원장을 하셨잖아요. 잘 아시는 분이래요. 지난주에 인터뷰를. 네, 근데 본인이 있을 때도 있었고 정말 강직하게 자기 일에 충실하게 했던 부패 업무 방지 업무 20년 동안 일했던 공무원이에요. 고위직 공무원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막 그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일하려는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보면 너무 화가 난다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국민들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오늘 보도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권익위원들 중에 그 반대했다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 사퇴하셨지만 그분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반대해줘서 고맙다고. 자기는 전체 회의에서 권익위원들 모두가 다 그거 그냥 무혐의 혐의 없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했는데 물론 통과는 됐지만 그러면 소수 의견이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꼭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분이 공개한 거예요. 그 반대하셨다는 그 권익위원이. 이분이 어떤 생각이었을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괴감이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는 압박도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해. 1차적으로 예를 들면요. 권익위원회 전체회의 회부에서 안건을 올릴 때는 정당하게 조사해서 조사한 결과를 공무원들이 올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난 보고서를 만약 위원들한테 주면 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하겠어요? 당연히 이거는 문제 있다고 결정하겠죠. 그러면 제가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 결과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저는 이 국장에게 압박이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조사한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판단을 해요. 저도 뭐 이사도 하고 뭐 이런 거 해보면 그렇잖아요. 어디 회의하러 가면 외부 위원들이 가거나 이러면 지금 담당 국장이나 직원들이 다 조사한 내용들을 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합니다.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물어보기도 하고요. 질문이 있으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 없음으로 결론이 나 있는 보고서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압박이 내려오지 않았겠어요? 저는 충분히 상상 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수사가 돼야 되니까 아직 모르겠는데 수사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아마도 이 국장은 그 과정에서 엄청난 자괴감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했던 모든 공무원의 생활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볼 때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걸 문제 없다라고 압박을 가하는 누군가 있었다면 그 압박을 받으면서 이 사람 어떤 생각이 들었겠냐고요. 그러니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신념,
본인이 갖고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에 정반하는 내용들의 압박이 내려왔을 때 버틸 수 없어서 결국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보고, 그런 일을 시킨 사람, 또 그런 일을 시키게 만든 원인 제공자 그 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반성이 아니라 저는 국민 앞에 섰고 대제해야 되고요.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사실 윤석열 시대가 낳은 가장 가슴 아픈 비극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직도 유족분들이 또 계시고 굉장히 힘들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돌아가신 분의 다시 한번 또 명복을 진심으로 빌고요. 네. 이게 사실은 그 권익위에서 20년을 공무원으로 사셨던 분이고 한 평생을 부패 방지 업무에만 전념하셨던 우리나라의 공직자입니다. 사실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셨는데, 저는 이분이 느꼈을 그 자괴감을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쭉 보면은 해병대에서는 박정훈 대령, 경찰에서는 백혜룡 경정, 그리고 권익위에서는 이분이 저는 끝까지 저항을 하셨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 방식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만은 그 맥락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럼 이분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보자면은 한평생 권익위에서 일을 해서 쌓아 올려왔는데, 청탁금지법도 통과시켰죠. 대한민국의 부패 업무를 많이 그동안에 선진화시켜 왔는데 네. 지금 권익위 문 닫아라라는 얘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이 느꼈을 그 한평생이 부정당하는 느낌, 자기의 조직이 무너지는 것은 본인이 무너지는 것과 저는 같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특징인데요. 정무직들은 책임 안 지잖아요. 다 하급직 직원들, 실무 책임자한테 다 책임 뒤집어 씌웠거든요. 그럼 이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엉뚱한 그 유권 해석을 하고 있고, 반드시 이건 다음 정부에서도 다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사실상 범죄에 가까운 일들을 시키고 있는데, 이분이 주장했던 게 딱 하나거든요. 부패 방지 권익위법 59조 6항에 보면 범죄 단서를 확인하면 검찰이 이첩하게 돼 있어요. 위원회 명의로. 근데 이걸 안 하면 나중에 다 직무유기로 이건 다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느꼈을 뭐 공포감이나 여러 가지 불안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충분히 이런 좀 매우 비극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윤석열 시대를 맞이해서 저는 뭐 누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지금 윤석열 시대가 낳은 이 총체적인 비극이다. 근데 앞으로도 저는 정부기관에서 지금 뭐 박정훈 대령과 같은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좀 더 우리가 용기를 내서 이 시대를 좀 극복하는 쪽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국장의 이제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그 주변에서 알던 뭐 지인들이나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정말 이 부패 방지 업무를 위해서 얼마나 고인이 열심히 일을 해왔는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봐도 이 전 청렴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순진 권익위 간부는 정말 가슴 따뜻한 포청천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 옛날로 치면은요, 권익위가 감사원하고 좀 비슷한데 암행어사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암행어사로서 늘 가지는 자부심과 그게 사명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권익위가 무너지죠, 방통위가 무너지죠, 감사원이 무너지고 검찰 경찰이 싹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권익위의 핵심 간부로서 느꼈을 그 자괴감, 이게 지금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왔던 뭐 정승윤 부위원장이나 아니 김태규 부위원장, 지금 방통위로 갔지만은 이 사람들은 어공이잖아요. 어공들은 그냥 권력 해바라기로 살다가 가는 건데 이분들은 늘공이거든요.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의 공직자로서 끝까지 본인의 책임을 사명감 갖고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느꼈을 자괴감은 매우 컸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정말 청렴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런 대한민국이 되고, 또 사실은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남아있고 계속 발전해 갈 텐데, 그게 안 된다라는 자괴감, 이게 비단 이 순진 이 국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새로운 검찰총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심우정 법무차관이 지명이 됐는데, 뭐 어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 지명자가, 후보자가 뭐 검찰에
어떻게 보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이걸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번 인사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똑같아요. 뭐가 그러니까 원칙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만 하던데 김건희 수사건에 네. 대해서도 뭐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그 인연으로 보니까 제가 보니 그 정무수석하고 같이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무수석이 상관이었고 본인이 민정수석. 민정수석 네. 민정수석이 상관이었고 본인이 이제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예.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작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에서 이런 분이 온다고 하는 것이 뭐 긍정적으로 표현하, 그러니까 언론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네. 기획통이다, 특수통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요, 수사보다는 위의 지시나 어떤 그 전체 기획에 더 관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원칙론적, 예를 들면 수사하는 사람이 제대로 수사하면 원칙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네.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것을 문제 있다고 얘기하고요. 근데 기획하는 분들이 만약 수사를 잘 안 해보셨던 분이거나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획하는 거니까 뭔가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 상황, 권력 구조 이런 부분들을 보지 않겠어요? 네. 그런 일을 주로 하셨으면 예를 들어서 물론 뭐 제가 이거는 선입견을 갖고 본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아하.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 그 보수 언론이나 또는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기획통이니까 개입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수사를 잘 몰라서 더 개입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 논리를 그냥 전파하고 네. 정당성을 확보해주고 아니면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사람 아니겠어요? 원칙 갖고 수사하는 사람 같으면 외압이 들어와도 나는 끝까지 가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어떤 사안을 보는 관점에서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보다 기획적인 일을 더 많이 했다고 하면 도리어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부분들을 기획해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더 능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위 지금 보수 언론이나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기획통이니까 괜찮을 거다. 이 사람은 뭐 개입하지 않을 거다. 이런 논리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 검찰 조직이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망가뜨린 주체는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인 거고 그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망가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 조사하는 방식 하나만 놓고 봐도 완전히 권력 앞에서는 애완견처럼 배를 뒤집고 배를 쓰다듬어 달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똑같거든요. 저는 검찰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운운할 때 검사장들이 다 이 프로세에다가 글을 씁니다. 네. 그럼 다 분노한다. 뭐 나를 쳐라. 헛소리들을 막 했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무너질 때는 이분들이 다 침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조되는 그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 검찰에 대해서는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권력자의 검찰이다라고 이미 규정을 내려야 되는 거고, 전 오늘 그 심 후보자가 뭐 법과 원칙 운운하는데 이게 얼마나 공허합니까? 이원석 총장이 법 앞에는 원칙도 없고 예외도 없고 성역도 없다라고 했을 때 정말 교과서에 나와야 될 아주 좋은 말을 하면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행동은. 네. 그러니까 말만 뻔지르르 하고 행동은 안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전문용어로 입만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문용어로 입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심 후보자도 입만 산 사람 아니냐. 그리고 권력이 잘못 갈 때 검찰의 구성원으로서 고위 간부로서 목소리를 못 냈던 사람이 무슨 정당한 일을 오늘부터 정당해집니까? 오늘부터 정의감이 생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기획통이기 때문에, 게다가 아버님이 또 심대평 지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딱 떠오르는 인물이 정진석 비서실장이에요. 결국에는 충남에서 과거에 자유선진당 구자민련이죠. 자민련에서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 마치 그 가족관계나 끈끈하게 사적 인연으로 맺어져서 발탁된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심 후보자가 과거 문재인 정권의 추미애 장관 시절에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하는 거 사인 안 하면서 끝까지 버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그때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분은 그때부터 윤석열 총장한테 줄을 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훈으로 자리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규정해도 크게 지나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윤석열 시대의 이 검찰은 네. 저는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한 지경에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 그게 뭔 상관이냐. 그렇지, 별 어차피 의미 없어요. 검찰총장 직접적인 역할은 윤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김주현 민정수석을 통해서
중앙지검장하고 같이 이렇게 직통 라인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네. 검찰의 공식 개선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대통령실도 우리가 V1, V2, V0 논란이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검찰도 검찰총장은 핫바지고 그냥 바지 사장이고 예. 그냥 뭐 대통령실의 누군가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이창수 중앙지검장하고 지금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검찰의 현실에 대해서 검찰 구성원 그 누구도 목소리를 안 낸다라는 게 이 검찰에 희망이 없다는 거죠. 희망이 없는 검찰입니다. 희망이 없는 검찰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지금 뭐 인사 얘기 말씀하셨지만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놓고 지금 야당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특히 광복회 이종찬 회장이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광복회에서는 일단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 오찬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이런 외국 지사들을 함께하는 협회 모임들의 공동체도 갑자기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고 김구 기념관,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따로 행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광복회 사실 이종찬 뭐 광복회장이 뭐 진보거나 아니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 지지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광복회장을 하셨어요. 그런 분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이게 보수 진영에서 봐도 이상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아니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날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아니 그럼 건국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상황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 그러면 그 독립기념관이 또 민간 자금으로 마련됐어요. 성금 그때 모았잖아요. 네. 세금도 물론 일부 들어갔겠지만 전체적으로 독립기념관 만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 가지고 우리의 애국 선열들 지사들 그분들을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정신을 따라가겠다고 만들어놓은 그곳에 관장을 시키는 사람이 그분들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발언과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친일 행적이 있다고 친일 인명사진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다시 평가하겠다. 그러면서 안익태 백선엽 두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중에 우리나라 와서 뭐 군인을 하고 뭐 참모총장도 하고 이랬으니까 괜찮다? 그럼 그 전에 간도 특설대에서 일했던 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렇게 예를 들면 일제시대에 친일 행적하다가 은근슬쩍 마치 본인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들어와서 저 광복되고 나서도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하고 국가에서 녹을 먹고 산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대체? 그거는 결국 친일을 정확하게 청산하지 못한 그 당시에 박정희가 문제인 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했는데 그 전에 있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이런 일 했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고 안익태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애국가를 뭐 작곡했으니까 괜찮다 이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했던 친일 행적은 어떻게 할 거예요 대체? 그거 없어지는 거냐고요 대체? 아니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독립운동하는 후손들요 지금도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단칸방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받고 살아야 돼요? 독립운동했다고 아니 독립이 되고 광복이 됐는데도 정권 들어서서 본인들이 무슨 대우를 받았습니까? 도리어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 사람들에서 제대로 잘 대우해주라고 하는 게 독립기념관장이 해야 될 일 아니냐고요. 친일 행정하고 돌아와서 다시 또 마치 친일 행정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들의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과연 독립기념장에 임명된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이냐고요. 자 이제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김영석 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이 완성된 시점이다. 그 건국절이에요, 그게. 1919년에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부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29년이 걸린 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건국이 완성된 게 이날이다. 1948년 건국절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거예요. 이종찬 회장의 비판. 건국절 안 하겠다고 윤석열 정부가 얘기해라. 그래야 내가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뉴라이트 사관에 상당히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건데 저는 널리 양해해서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독립기념 관장에 앉힙니까? 이건 다 별개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뭐 학문의 자유든 표현의 자유든 양심의 자유든 뭐 어떻게 믿든지 간에 뭐 우리나라에 워낙 다양한 사람도 있으니까 널리 양해해도 그런 사람을 독립기념 관장에 앉히는 거는 대통령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전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 상대로 저는 사기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후보 시절에 네. 이런 뉴라이트 사건을 밝혔다면 국민들이 지지를 했을까요? 아니, 저부터도 거기서 뛰쳐나왔을 것 같은데요. 안 밝혔거든요. 그렇네요. 이거 국민을 상대로 속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논란은 그냥 하나로 정리하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어요. 한글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으면 1919년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그 정부가 계승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정부의 뿌리로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굳이 그 독립운동의 역사를 단절시키고 일본의 그 식민지 근대화론을 갖다가 부각시키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 그 국민의 정체와 그 어를 훼손시키는 사람들을 독립기념관장에 앉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네. 그 사관에 동의한다는 얘기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총선에서 대패한 대통령이거든요. 네. 근데 왜 더 나빠집니까? 그 전에는 이동관, 뭐 김홍일 이런 사람 써가지고 결국 총선에서 대패를 했어요. 근데 대패하고 나니까 이진숙, 김문수, 아하. 김영석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이 회초리를 들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주권자가 혼을 내고 있는데 그 혼을 내고 있는 주권자의 몽둥이를 빼앗아서 국민을 또 때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대통령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 나와서도 안 되는 정말 최악의 인사를 저는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거 네. 바로잡지 않으면은 이제 아하.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빠져서 아마 국민들이 아마 엄청난 저는 국민적 저항에 저는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 레드라인을 넘는 것 레드라인 같아요. 제가 넘는 볼 때.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중찬 회장도 이제 강하게 지금 대통령실 겨냥하고 있는데 이런 말까지 했어요. 용산에 일제 밀정 그림자가 있다. 대통령 주변에 밀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교수님 밀정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콕 집어서. 나한테 아니, 말씀하셔야죠. 이 사람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예. 밀정 예. 있겠지. 누구? 우리가 다 생각하는 그 사람. 이니셜만. 이니셜요? 원샷. 최종 교수 원샷 원샷 잡으세요. 잡지 마세요. 잡지 마. 밀정 거부합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밀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밀정이 있다고. 누구냐고. 인사에 개입하는 사람. 누구냐고. 인사에 개입하는 사람. 인사에 개입할 뿐만 아니라 공사에도 개입하는 사람. 그래요? 그 뭐 대통령실 막 공사하고 이러잖아요. 공사와 인사에 개입하는 분이에요. 그게 밀정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누군지는 신인규 변호사에게. 아니 저는 윤석열 부부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니 네, 결국에는 아니 뭐 김건희 여사가 인사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있으니까 네. 뭐 논란으로만 제가 치부한다 치더라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의 최종 책임자 아닙니까? 네. 이거를 지금 이렇게까지 아하. 문제가 나왔는데도 바로잡지 않는다? 그럼 동의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정치적 법률적 책임 져야 된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요. 신인규 변호사가 딱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야. 네. 두 명이야. 둘 중에 한 명. 최종 교수. 아니 왜냐면 둘이 휴가를 따로 갔기 때문에 누가 요거 네, 인사했는지는 네. 좀 따지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더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네. 최종 교수님 항상 이제 진봉술로 이제 예, 이거 빠져나가십니다. 네, 예. 대단합니다. 아, 그때는 제가 또 보안 기능이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제 입을 통해서. 공라인으로서.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네. 곧 임명할 것 같으니까 예. 주의해야 돼요 말을. 알겠습니다. 주의하시고 계시고. 주의. 자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묻혔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휴가 다녀오고 하면서 사실 필리버스 전국에서 방송사법을 포함해가지고 네. 또 최혜병 특검법이 다시 한번 발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아 이거 술안 먹는 윤석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약속을 안 지킨다. 제 3자 특검 이 얘기를 전당대회 전부터 들고 나와서 그때 진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때 듣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제 꿀 먹은 것처럼 입이 네. 딱 붙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저는 뭐 처음부터 불신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계셨던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냥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제는 규정 지으면 돼요. 윤석열과 한동훈은 하나고 결국 그 둘은 이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끝까지 이 지금 협력 시스템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검하자. 한동훈 대표의 첫 일성이었거든요. 후보로 출마하면서 네. 국민적인 여론이 뜨겁기 때문에 이거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분이 그동안에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떠들었을 뿐이고 말장난만 했을 뿐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한동훈 대표가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이거나 진지한 자세를 가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규정을 그래요? 내리는 게 맞고요.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를 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네. 민심의 표심을 갖고 오고자 하는 하나의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약간 사기 같은 거지 여기에 저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특검 안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우선 공수처 수사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그 네. 말이 다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잖아요. 아니 특검을 공수처 수사까지 기다리고 한다. 공수처가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전화 그 통화 기록도 이제 1년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데 그것도 제대로 압수수색 안 하고 있잖아요. 진짜로 문제가 되고는 김건희 여사 폰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게 사실은 이거 통화하고 문자 보내고 네, 이런 네.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이종우 씨 건도 지금 해야 되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요. 그러니까 그 논리는 지금까지 계속 국민의힘이나 보수정에서 했던 논리예요. 그러니까 수사 지켜보고 공수처 수사, 경찰 수사, 검찰 수사 지켜보고 하자. 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수사를 안 하는데 왜 지켜보냐는 그러니까 거예요. 안 하는데.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안 하고 수사를 안 하니까 제대로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보자고 특검을 하자는데 네. 검찰 수사 지켜보고 공수처 수사 지켜보자. 이거는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장동혁 그 의원의 말이 최고위원회.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그 말이 결국은 한동훈 예. 대표의 저는 그 복심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장동혁 지금 최고위원이. 그 수석이죠. 수석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장동혁 의원의 말이 자꾸 바뀌는 걸 보면 안 하겠다는 의도예요. 아니 그리고 하나만 더 저도 추가하면 한동훈 대표도 안 하는 건데 자꾸 말장난하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고 네. 국민의힘 내부를 봐도 한동훈 대표는 배지가 아니에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동훈 대표를 쫓는 뭐 한 14명의 의원들은 있다고는 하지만은 아니 그분들이 발의를 하지도 않거니와 일단은 전체적인 국민의힘의 기류는 네. 특검 안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요 사면복권 국면에서도 패싱 당하고 정정식 정책위 의장 정리하는데도 일주일이나 걸렸던 상당히 리더십의 위기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한동훈 대표가 특검할 마음도 없지만은 하고자 해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특검은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전 논리 정합적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그냥 한동훈 대표한테 계속 이제 기자를 물어볼 겁니다. 이게 제3자 그렇죠. 특검법 어떻게 되느냐. 뭐 당에서 논의를 하고 뭐 의총을 통해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정도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 이제 국민들의 판단을 좀 받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하나만 중요한 추가하면 거. 네. 한동훈 대표의 논리가 그 자체가 모순인 게 네. 특검을 하겠다. 그럼 아마 한동훈 대표가 이제 못하니까 빠져나갈 거예요. 그럼 빠져나가는 논리를 뭐라고 하냐면은 당내 민주주의를 얘기를 해요. 아하. 민주주의로 수렴해서 내 뜻은 있지만 다수가 반대하면 못하는 게 민주주의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역으로 또 물어봅니다. 네. 그럼 국회에서도 다수가 찬성하면은 특검을 하는 게 맞고 국민의 다수가 원하면 그걸 하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근데 왜 당내에서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자기의 논리를 철회하는 수단으로는 쓰고 왜 전체적으로 국회에서 다수결을 존중하지 않고 네. 국민 전체의 의사는 왜 존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자의 말은 다 상황 논리입니다. 자기 유리할 때 빠져나가고 유리할 때만 쓰는 잣대로 그 논리를 갖다 쓰기 때문에 네. 지금도 민주주의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의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뭐 지금 윤 대통령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방송사법은 제2요구 이 의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재가만 남아 있기 때문에 할 것 같고 25만 원 지원법이나 그것도. 아니면 노란봉투 이것도 이제 아마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제가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니 이렇게 거부권 계속 쓰는 모습을 볼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대할 게 없다. 그리고 여야 뭐 대표들 만남 뭐 그 포함해서 영수회담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전혀 영수회담하거나 협치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눈치를 안 보는 거죠. 국민들 여론을 무서워했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이렇게 행동하는 건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네. 여론은 관계없고 자기는 자기를 지지하는 그 30도 임기가 보장됐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남은 임기 잘 지켜서 본인은 그냥 퇴임하면 된다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깨달아야 돼. 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방법은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이란 말은 국민의힘 입당하세요? 국민의 집결된 네. 힘으로 에너지죠, 에너지. 에너지로 국민의힘. 혼을 내야 돼요.
그래야만 그러니까 회초리를 몽둥이로 바꿔야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횃불로 만들어야지. 네, 촛불을 횃불로 만들고.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못 깨달아요. 자기는 그냥 뭐 상관없다. 누가 뭘 하든 자기를 욕하든 뭐 비판하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개인이면 괜찮아요. 뭐 그러든 말든. 근데 국가를 책임지는 사람이잖아. 잘못된 판단 때문에 영향을 누가 받아요? 국민들이 받아요. 본인이 잘못된 판단 하나 하면 국민 모두가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하. 그럼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국가를 말아먹겠다고 하는데 그걸 그냥 놔둬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민의 여론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국민 주권주의가 우리 헌법에 나오는 거고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권 분립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상권 분립에 대한 정면 부인이에요. 그럼 그 부인 자체는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거든요. 그럼 저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가 대통령이고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선출직 공무원이긴 합니다만은 헌법을 어기고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인 상권 분립을 무너뜨린다? 이건 헌법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을 때는 그 대통령도 쫓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께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거부권을 쓸 수 있어요.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근데 쓰더라도 명분이 있고 내용이 있어야 그 거부권을 쓸 때 정당화가 되는 거지. 아니 맨날 자기 기분 따라 내가 싫은데? 내 기분이 내키지 않는데? 다 거부할 거야. 그럼 국회에서는 그러면 원래는 과반수가 의결하는 게 국회법 원리인데 이제는 국회 입법권을 3분의 2로 가중시켜버리는 효과를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내는 거거든요. 이건 명확하게 명백하게 삼권 분립의 의도도 나타났고 결과까지 나왔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 결단에 대해서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언제까지 헌법 부인과 헌법 유린을 놓아두고 방치만 할 것이냐. 오히려 그것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 그건 대통령도 있지만 국민들도 갖고 있거든요. 이제는 국민들이 저항권을 생각할 시점이 저는 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매를 벌고 있기 때문에 회초리로 때려도 안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어요. 몽둥이라도 안 되면 더 큰 걸 갖고 와야죠. 제가 볼 때는 더 센 거, 야구방망이를 갖고 오든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국민을 무서워해야 되고 상권 분립에 따라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계속 거부권 행사하면 결국 이러면은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거지. 매우 그러니까 심각한 지금 겁니다. 올라온 통과된 법안들 다 거부권 행사하면은 21번째. 투애니원이 복귀한다고 하는데 이제 베스킨라빈스까지 가는 거죠. 이제 31까지 가는 거죠. 뭐. 21번째 거부권까지 나올까봐 걱정인데. 그러니까 이거는요. 저는 양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거부권 뭐 만약에 국회에서 다 얼토당토하는 법을 만들면 거부권 쓸 수도 있고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국회 입법을 다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국민의 의원들 만나서도 거부권 있으니까 뭐 힘내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인사 문제를 보더라도 하나 더 짚으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됐는데 사실은 과거 막말도 있고 반노동적인 발언 때문에 왜 이 사람을 또 아니 그분은 웃긴 게 노조가 없는데 감동을 느끼는 사람을 노동부 장관 아니 이거 말이 됩니까? 아니 정말 저는요 간첩을 국정원장 시키는 거랑 비슷하고 아동학대 전과범을 아동권리보장 원장 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영석 독립균형관장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독립균형관장이냐 이런 얘기 나오고 김문수 후보자도 왜 고용노동부 장관이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조 없는데 감동을 느낀대요 이분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기본적으로 무슨 좋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사를 할 때 이분이 정말 이 자리에 적합하다. 이분이 정말 이 업무를 제일 잘할 사람이 이걸 고려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사람 내 말 잘 들을까? 아니면 지금 저렇게 나에 대해서 공격하고 탄핵까지 하라고 외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을 혼내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어차피 욕은 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차피 탄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임기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좀 중단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뭔가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겠지 사람들이. 조금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바뀔까? 이걸 포기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자포자기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나를 지키는 게 필요해. 그러려면 정말 목숨 걸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들만 찾는 거야. 그럼
사람 흠 있는 사람이 올 수밖에 없어. 흠이 없는 사람이나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오면 어떻게 됐어? 못한다 그러지.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1억 천금을 줘도 안 안 가죠. 가지. 그러니까 수가 없죠. 이걸 임명하려고 해도 다 안 했을 거야. 나 뭐 누구한테 누구 해주세요 해도 누가 하겠냐? 안 가지. 양거 내가 윤석열 정부와는 전화 끊었습니다. 내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다음에 가시는다는 거죠? 다음에 그래 정권 바뀌면 정상 정부 되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만 찾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그냥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조금 더 그래도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절대 이런 행동 못 해요. 누가 보다 아까 반인권적인 사람, 반노동적인 사람 노동자원에 앉히고 지금 방통위 부위원장도 보세요. 하는 꼴 봐. 하는 꼴을 국회의원들이 현장 방문 갔는데 깡패냐,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나올 정도로 행동을 해요. 그리고 독립기념관장 이렇게 애국적인 사람을 보내고 이런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보호할 사람들만은 자기는 찾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도 윤석열 정부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저는 딱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마치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성적으로 빗볼 가능성은 제로니까 오히려 퇴학 처분을 유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학교로 하여금 본인을 퇴학당해서 나는 억울한 퇴학을 당한 학생이 되는 피해자 코스프레지 더 공부해가지고 뭐 승부 볼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이 정부가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유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더 비정상적인 게 뭐냐면은 국무총리가 사퇴한다는 얘기를 밝혔었거든요. 그랬었죠. 총선 대패 이후에. 맞아요. 근데 그 국무총리가 대통령하고 임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예상은 최장수 총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총리가 일을 못 해가지고 화장실 청소만 하고 늘 바지 총리 신문 총리 해가지고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고 정무적으로 가장 대통령 다음 책임자니까 옷 벗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이분을 교체를 못해요. 그럼 교체를 왜 못하느냐? 없어. 한덕수 총리를 교체하면 국회 동의받을 만한 후보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놓고 봐도 이 정부는 정상이 아닌 겁니다. 비정상이에요 지금. 근데 비정상 속에서 들어가는 인사들은 김문수, 이진숙, 김영석 요 세 명만 놓고 봐도 비정상인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정부를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 그럼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 걱정이 되고 이걸 방치하면 제가 헌법이 파괴되고 있는 거를 용인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말해서 헌법 수호의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다할 것이냐 그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저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국민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모든 우리 구독자님들이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국민청원에 143만 명, 144만 명 이렇게 청원을 하면서 탄핵 좀 발의 좀 해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요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을 저는 최대 압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회초리 있잖아요. 회초리가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몽둥이를 바꿔야 되는데 몽둥이로 윤석열 대통령 아무리 때려봤자 이거는 상한 계곡이기 때문에 안 썰려요. 칼질이 안 들어가요. 안 잘립니다. 차라리 저는 그 횃불을 가지고 그 몽둥이를 가지고 국민의힘을 압박해야 된다. 국민의힘은 좀 썰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쪽 용산은 안 썰려요. 이 고기가 하도 찔겨가지고. 그냥 딱 이 이른바 이제 순장조라고 하나요? 그렇죠. 딱 똘똘 뭉쳐져 있는 모습이다. 빗장수비 치니까 아니 저쪽은 심지어 막 핸드볼 파울도 한다니까요. 막 공 들고 뛰는 사람들이요. 빗장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골대에 누워 있는 식으로. 막 수비수가 그냥 공을 만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도 국민의 눈치를 그나마 본다고 하는 저 국민의힘을 상대로 이제는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를 들어야 될 시점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계속 정치를 해야 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제발 민심을 받들 수 있게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회초리를 들겠다. 냉수 한 그릇 먹고 정신 차려라 제발.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저희 월요일에 박봉규라니까 훨씬 더 에너지가 있고 더 뜨거워요. 더워 죽겠. 더우니까 에어컨이 잘 안 나왔어요. 앞으로 에어컨을 매주 꺼놓으실 것 같은데. 박정희 핫스팟이 정말 됐습니다. 핫스팟. 뜨거운 이 열기를 느낄 수가 있고. 쿨스팟에 있다가 핫스팟이 된 거지. 우리 최진봉 교수님의 그 비판은 더 이상 쓸 수 없겠네요. 항상 쿨스팟이라고 했는데 핫스팟. 이제 핫스팟입니다. 자, 김영일님이 고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버르장머리를 고치시겠다 하실 상황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시겠어요. 이렇게 슈퍼챗과 함께 보내주셨고요. 또 조금 전에 김영일님이 또 보내신 게 있는데 박종우 기자님, 신인규 변호사님, 우리 광주 대촌 출신
진봉성님 앵간히 구박하시오라고 하시면서 구박하지 말라고. 네,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디 그러니까. 하시면서 항상 박봉규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두 번이나 슈퍼챗을 보내주셨네요. 야 그만큼 다저 때문이에요. 진봉효과죠. 팀이 진봉효. 박정호 야스팟 박봉규로 월요일 열어봤는데 여러분들 뭐 다들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요일을 바꿔. 첫 시작치고는. 그러니까. 첫 시작치고는 예, 그래서 요일을 바꿀 겁니다. 수요일에 또 만날 거예요. 수요일에 그렇죠. 또 수요일은 괜찮으시죠? 괜찮아요. 수요일에 또 아침에 수요일, 목요일 박봉규 괜찮습니다.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셔서 박봉규 매일매일 볼 수 있게 계속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월화수목 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금요일만 안 되라고. 참고하겠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정해보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더운데 고생 많으셨고요. 예.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이번 주 화이팅 하시고 수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